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그 홍장훈이가 제출한 게 그 메모의 그 10대 의혹입니다. 뭐 4대 의혹, 3대 의혹이 아니고 10대 의혹입니다. 이 홍장훈의 메모가 대통령의 그 탄핵 또는 구속을 완전히 그 결정적인 스모킹건처럼 홍장훈 국정원 1차장 메모가 이제 그때 계속 나왔잖아요. 이 메모가 이제 그 의혹투성입니다.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게 그 상식적으로 저는 제2의 태블릿 PC처럼 아예 그 메모 공작으로 보고 있어요. 그 공작을 이게 누가 했느냐? 물론 이게 그 홍장호하고 그다음에 이거 박선원 주도적으로 한 거는 박선원 그리고 이제 정보의 김병기 뭐 박지원 결국에 이재명 여러 사람이 있겠지만 한동훈 그런 게 그 직접적으로는 박선원 하고 이제 그 홍장훈의 직접적인 공작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먼저 제가 이 메모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린 다음에 10개 의혹을 이렇게 메모를 보면서 화면으로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먼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홍장훈이가요. 홍장훈이가 이게 뭘 했냐면 공터에 국정원장 관사 앞에 공터에서 자기가 이제 그 여인영 방첩사령관하고 이제 그 통화를 지가 걸었다. 처음에는 이게 꼭 먼저 온 것처럼 했지만 나중에는 인정하지. 자기가 이제 그 전화를 여인영 방첩사령관 통화를 먼저 걸어가지고 통화를 하니까 이제 그 체포 명단을 막 불러주길래 서서 이제 그 공터에서 왼손으로 이렇게 막 날려가지고 메모를 수첩에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가 봐도 이게 글씨를 못 알아보겠다 이거야. 못 알아보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그 보좌관을 불러서 이게 보좌관한테 깨끗하게 메모를 새롭게 진한 색깔이 틀리거든. 진하게 새로 이름을 불러줘가지고 보좌관이 정서 깨끗하게 새로 썼단 말이에요. 정서 이렇게 쓴 다음에 또 자기가 볼펜으로 여러 가지 가피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색깔이 달라요. 진하고 색깔이 얇고 달라요. 색깔이 볼펜 색깔 필체가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보좌관이 이름을 깨끗하게 정서하고 거기에 자기가 다시 그 가피를 했다. 이렇게 새로운 메모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수첩에 원래 받아 적었던 막 자기도 못 알아보는 이거 있잖아요. 이거는 그 원본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원본은 버려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다. 근데요, 이 메모가 처음 공개된 거는 이게 박선원이가 공개한 거예요. 박선원이가 처음에 메모를 언론에 제일 먼저 공개했다니까. 근데 그때 박선원이가 한 말은 뭐다? 이거는 그 홍장호이가 막 급하게 통화할 때 옆에서 보좌관이 막 받아 적은 메모다.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 원본이다. 메모는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랬단 말이에요. 박선원이가. 그 인터뷰를 찾아보세요. 이 말은 박선원하고 홍장호의 말이 완전히 틀리잖아. 홍장호는 원본을 버려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그 보좌관이 정서하고 자기가 가필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근데 박선원이가 처음 메모 공개할 때는 이게 원본이다. 원본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처음부터 보좌관이 옆에서 왜 막 말을 하니까 홍장호가 통화할 때 보좌관이 막 이름을 받아 적었다. 이게 원본 하나다. 이렇게 박선원이는 처음에 인터뷰를 한 거는 찾아보면 나옵니다. 의혹투성이잖아. 의혹투성이잖아. 그리고 이 메모에 보면 진한 글씨로 보좌관이 적었다는 진한 글씨로 이재명, 우원식 쭉 나오고요. 근데 문제는요. 거기에 연한
홍장호가 자기가 가필했다는 거 있잖아. 거기 이름이 박찬대하고 조국이, 그 다음에 김어준이는 따로 또 이게 추가됩니다. 야, 이상하죠? 왜냐하면 이게 그 진한 글씨로 이름에는 이게 박찬대, 조국이, 김어준 이름은 없어. 다만 이게 딴지일보라고 돼 있지, 딴지일보. 근데 박찬대하고 조국이는 아예 없어. 보좌관이 정세했다는 데는 나중에 가필로 돼 있거든, 가필로. 그러고 나서 이름을 이렇게 진하게 적고 나서 밑에 보면 이게 또 가필로, 홍장호가 가필로 해가지고 1조, 2조, 그 다음에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한다. 1조, 2조, 축차 검거 후에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금하는 것처럼 이게 가필이 돼 있고, 그리고 제일 밑에 이게 또 가필한 게 나와. 거기에 보면 이게 그 검거 요청, 관련해놓고 이게 위치 추적과 이렇게 돼 있다고. 위치 추적과 검거 요청. 여기 제일 밑에 나와. 요런 게 가필한 거예요. 요런 외관의 종이다. 메모다. 제가 이게 대략적으로 메모 내용을 설명드렸고, 그럼 이게 이제부터 메모를 화면에 띄워서 이 메모를 하나하나게 보면서 제가 10가지 의혹을 한번 제기합니다. 메모를 화면에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메모를 보시면서 제가 10가지 의혹을 제기합니다. 자, 첫째 1번. 첫째, 원본을 버렸다. 저 이야기했죠. 홍장호는 원본을 버렸다 그래. 근데 그 박선원이는 원본이라 그래. 이게 틀리잖아. 근데 자, 홍장호의 말을 보더라도 이게 원본을 버린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자기가 왼손으로 흘려쓴 원본을 버린다? 우리가요, 이렇게 중요한 메모에 원본을 왜 버리죠? 원본을 이렇게 수첩에 있으면 찢어가 왜 버리죠? 이게 납득이 됩니까? 진짜 중요한 역사적인 메모인데 굳이 버릴 이유는 뭐 있어요? 버릴 이유는 없잖아. 증거인멸할 것도 아니고, 자기는 고기 신고자라며. 이게 메모를 버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저는 이거부터 거짓말을 봐요. 메모를 버린다. 이거는 심리적으로 버릴 수가 없어. 왜 메모를 버리냐고. 역사적으로 자기 써놓은 걸 굳이 그게 뭐 범죄 증거도 아닌데 왜 버리느냐고. 보여주면 되고 그대로 들고 있으면 되지. 버릴 이유가 없잖아. 이것만 봐도 홍장호가 새빨간 거짓말인 게 메모를 버렸다는 것부터 저는 납득이 안 돼요. 다 그럴 겁니다. 납득이 됩니까? 자기 증거를 인멸할 거다. 인멸해도 이게 어디 나눴지. 메모를 버린다는 거는 말도 못해.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의혹. 보좌관이 정서를 한다. 깨끗하게 보좌관이 정서한다는 건데 이 보좌관이 일단 누구냐 말이야. 국정원장은 보좌관이 있겠지만 국정원 1차장이야. 1차장이 보좌관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보면 장관급에는 보좌관이 있어요. 장관급은. 근데 차장한테는 뭐 비서 정도 수행비서가 있을지는 몰라. 근데 보좌관이라는 거는 이게 보통 장관급 이상에서 이게 나오거든요. 아니면 국회의원들한테 보좌관이 있잖아. 근데 이 보좌관? 이런 용어도 이게 이상해요. 차장은 제가 국정원에 안 들어가 봤지만 다물어봐도 이게 1차장한테도 보좌관이 있나? 이런 게 의문은 드는데 이게 누구냐 말이야. 그 밤 11시에 거기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게 그것도 이상한데 이 보좌관이 누구냐고. 왜 못 밝히느냐고. 누군지. 참모라는 게 몇 명 있겠냐고. 1차장이 보좌관 해봤자 뭐 밑에 직원이 몇 명 안 될걸. 누구냐고. 그 다음에 보좌관한테 굳이 정서를 시킨다? 어차피 자기도 못 알아보는 글씨잖아. 그러면 이게 보좌관이 알아보고 쓸 수는 없잖아. 어차피 홍장호가 불러줘야지 보좌관이 받아 적을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자기도 못 알아보는 글씨에 보좌관이 알아볼 수는 없잖아. 그러면 이게 홍장호 지가 적으면 되잖아. 자기가 이름 적는데 몇 줄 안 되잖아. 이재명, 우원식 몇 명 안 되잖아. 이걸 굳이 보좌관 네가 깨끗하게 받아 적으라 말하는 게 웃기잖아. 왜? 보좌관도 글씨를 못 알아볼 거라 날리면 결국 알아보는 건 이게 홍장호밖에 없잖아. 그럼 홍장호가 굳이 보좌관한테 불러줘가지고
네가 깨끗하게 적으라. 이게 이상하잖아. 이름 몇 줄도 안 되는데 자기가 적으면 되잖아. 메모에. 왜 자기만 알아보면 되지. 아, 전화하는 내용인데 굳이 보좌관한테 깨끗하게 적어놓을 이유가 뭐 있냐고. 개인적인 전화 받았으면 자기만 알아보기 그냥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적으면 되지. 굳이 보좌관한테 깨끗하게 받아 적어라. 자기가 불러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이해가 돼? 누구한테 보여줄 거 아니면 이해가 안 되잖아. 자기 혼자 참고할 것 같으면. 그래서 보좌관한테 깨끗하게 정서시키는 이유가 뭔지, 그 다음에 일단 보좌관이 누군지 이거부터 두 번째 밝히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이 의혹을 밝혀야죠. 새로 정인 불러야 돼. 다시 헌재 또 불러야 된다니까. 정인 또 불러야 돼. 위장한 놈들은. 이게 두 번째 의혹이야. 자, 세 번째. 야, 이게 웃겨. 이걸 메모를 처음 공개한 게 박선원이야. 박선원이라고. 그래서요, 지금 이게 그 가피란 글씨 있잖아요. 자기는 이게 왼손으로 썼다 하잖아. 근데 그게 박선원이가, 홍장호이가 왼손으로 막 날렸었다 하잖아. 근데 그게 홍장호이가 이게 오른손잡이라는 말이 있어. 집무실이나 이게 재판할 때 이게 오른쪽으로 쓰던데 갑자기 왜 그 메모에만 왼손으로 썼다 할까? 홍장호의 시계도 이게 어디 차고 있는데 이게 납득이 안 되잖아요. 홍장호이가 오른손잡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시계도 이게 그 왼쪽에 저하고 똑같잖아. 저는 윤석열 시계 차고 있습니다. 똑같잖아. 근데 왼손으로 자기가 썼다는 게 필체를 보면 박선원이하고 비슷해. 박선원이하고 비슷하다고. 박선원 민주당의 국회의원 있잖아요. 흉악한. 그러니까 제 말은 이 메모를 왜 박선원이가 먼저 공개하느냐고. 자기가 안 하고. 근데 그 필체가 자기는 이게 오른손잡이인데 왜 왼손으로 썼다느냐. 시계차 모양이나 평소에 하던 게 오른손잡이인데 그러기에 그 필체가 가피란 필체가 홍장훈이 왼손이 아니고 박선원의 필체가 유사하다. 이런 의혹도 있다고 지금. 이런 의혹이 있다고. 필체가. 검증해봐야지. 필체를 감정해봐야지. 이게 세 번째. 왜 박선원이가 공개했느냐. 그러나 이 필체는 누구냐.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바로 이게 아까 이야기했죠. 박선원이는 처음에 공개할 때 이게 그 현장에서 보좌관이 기록한 원본이라 했거든. 말이 안 맞잖아. 둘이가. 공작을 하더라도 이게 둘이 말을 맞춰야지. 박선원이 처음에는 이게 보좌관이 바로 통화를 옆에서 들으면서 막 받아 적었다. 그럴 가능성이 더 많지. 왜 그러냐면 이게 막 정서인 게 아니야. 메모를 보면 막 동그라미가 막 5군데 돼 있고 그거 이상해. 낙서가 돼 있고 그게 정서한 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박선원이 말이 맞을 수도 있고 홍장호가 또 거짓말할 수 있는데 박선원은 처음부터 그 현장에서 보좌관이 기록한 원본이다. 이거 원본 이거 하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했거든. 홍장훈하고 이 말이나 좀 맞춰야지. 둘이 말이 완전히 틀리잖아. 이게 그 네 번째 의혹입니다. 그 다음에 재밌는 게 있습니다. 다섯 번째. 그 명단을요. 14명에서 한 15명 되죠. 그 명단을요. 진한 글씨로 이게 된 데는 조국이하고 박찬대가 없다. 홍장훈이가 자기 수첩 보고 불러주고 보좌관이 깨끗하게 정서했으면 거기에 조국이하고 박찬대가 처음부터 없을 리가 있나요? 있나? 나중에 가필이 돼 있다. 맞잖아. 그 글씨체 보면 색깔 다 알죠? 진하기. 근데 조국이는 구속된 놈 아니야. 야, 교도소에 간 놈, 물론 이게 날짜가 12월 3일이고 뭐 조국이 간 날은 뒤지만 며칠 뒤면 곧 구속될 놈을 굳이 체포한다? 어차피 교도소 갈 놈인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국이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조국이 이게 이름을 가필한다? 특히 박찬대도 그 중요한 원내대표를 가필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와, 이거는 이게 황당합니다. 그 다음에 딴지일보라고 돼 있잖아, 진하게. 그걸 갖다 김어준이라고 이게 가필해놨잖아, 지가. 딴지일보는 또 이게 어떻게 알아? 딴지일보 없어진 지가 언제냐? 근데 보좌관이 썼다는 데는 딴지일보라고 돼 있다니까. 이걸 이게 김어준이라고 지가 가필을 해, 가필을. 홍장호이가 웃기잖아요. 이게 다섯 번째 의혹이에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요. 제가 참 이게 황당한 게요. 여섯 번째 의혹 메모를 잘 봐. 제가 메모를 수십 번 봤어요.
보좌관이 깨끗하게 받아 적었다는 정서한 거 있잖아요. 진하게. 거기에 보면 정청래라고 안 돼 있습니다. 정창래라고 돼 있어요. 그 유심히 한번 보세요. 메모. 인터넷에 홍장훈 메모 치면 다 노잖아. 현재 공개대가. 정창래. 근데 보좌관이 깨끗하게 정서했다는데 정창래라서 거기 고치지 않는다. 우리 정창래라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정청래가 멍청래 이 자리에 천하가 다 아는데 이럴 오타를 쓴다. 그 다음에 그걸 수정을 안 하고 있다. 정창래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이해됩니까? 납득이 저는 게 도저히 안 돼요. 왜 이런 게 오타가 깨끗하게 정세인데 정창래 돼 있고 그걸 바로잡지 않아. 지금도 그냥 정창래로 돼 있어. 자기들은 정창래라고 우기지. 정창래. 이게 6번째고요. 그 다음에 7번째. 그 메모를 잘 보면요. 보좌관이 깨끗하게 정서하면 되잖아요. 깨끗하게 이름만 적으면 되는데 민주당의 5명은 동그라미를 치나요. 막 낙서처럼. 처음에 막 초안처럼 깨끗하게 이름 적어야 되는데 막 동그라미가 돼 있잖아. 그 5명. 민주당 애들. 메모에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뭐 이재명이 부탁에 그 우원식 이런 민주당 애들만 다 이게 동그라미 치 이름 앞에 동그라미 치놨잖아. 굳이 이걸 왜 칠까? 왜 깨끗하게 정사한다는데 굳이 민주당 애들만 동그라미가 5명 돼 있다. 이걸 이게 왜 쳤을까? 누가 했을까? 이런 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번째. 바로 이게 그 가피란 거 이게 이해가 안 돼. 1조, 2조 축차 금가한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방첩사가 군인을 처음 출동한 게 밤 12시 넘어서 게 12시 25분이야. 방첩사가 국회에 간 게 12시 25분이라고. 그런데 이 메모는 11시야. 통화는 10시 40분이래. 메모는 11시 6분이야. 근데 방첩사가 1차, 1조, 2조가 축차라는 게 제가 찾아봤더니 물어봤더니 병력을 2번 나누어 가지고 이게 출동한다는 거야. 근데 이 메모 활동을 이게 방첩사가 2시간 뒤에 나가가게 아직 출동도 안 했어. 근데 이놈이 막 방송 나와서는 뭐 방첩사가 이미 체포조 갔는데 소통이 안 된다, 연락이 안 된다, 두절됐다 이러면서 이게 막 했다고 거짓말 했잖아. 근데 방첩사는 12시 25분에 나가거든. 근데 이 메모는 11시 6분이야. 자기 말로는. 2시간 전에 방첩사가 뭐 이게 출동했는데 연락이 안 된대. 두절됐다고. 이러면서 여인회의가 막 협조해달라고 했대. 말이 안 맞잖아. 이걸 제가 따로 방송했지만. 근데 제가 의문이요. 축차 검거 왜 이렇게 하죠? 급하게 14명 잡으려면 한 번에 다 나가서 빨리 체포해야지. 왜 1조, 2조 나누어서 축차 검거하죠? 그럼 1차는 누굴 하고 2차는 누굴 하죠? 그러게 여인영 사령관이 이런 걸 왜 홍장훈이한테 알려줄까요? 알려줄 이유가 없잖아. 홍장훈이한테 이걸 보안이 생명인데 이걸 우리가 축차 검거합니다. 1조, 2조 이런 게 알려줄 이유도 없잖아. 정영식 재판관이 의문 제기했지만 이 문구가 납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전에 했지만 방첩사 구금. 방첩사에게 구금 시설이 없어요. 방첩사에게 구금 시설이 없다니까. 그래서 방첩사 밑에 실무자도 수방사 지하펑커 수방사에 이렇게 돼 있잖아. 구금한다고. 근데 여인영 사령관이 구금 시설도 없는데 방첩사에 구금한다고 정보를 알려줄까? 이게 납득이 됩니까? 그럼 이게 누가 쓰였을까? 홍장호가 썼을까? 박선호가 썼을까? 이게 방첩사 구금은 여인회가 한 말이 아닐 거라고. 왜 없으니까. 지금 이게 부인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마지막 10번째 이거는 많이 물어봤죠? 바로 이게 그 근거 요청, 갈론데 이거 위치 추적과 솔직히 국정원에는 위치 추적도 없어. 그 다음에 아예 체포 권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국정원은. 특히 1차장이잖아. 그런데 근거 요청한 적이 없어. 왜 이걸 가필했을까? 여인영 사령관 말로는 그냥 한 번에 포고령 어길 염려가 있는 사람들 동향을 파악해냈잖아. 김용현 장관이 이건 윤석열하고 관계없어요. 윤석열 때도 관계없어. 그냥 김용현 장관이 포고령 어길 가능성이 있는 중요 인물들 동향을 파악해라. 그러니까 이제 위치 파악 정도
너는 이게 인정해. 여인형도 위치 파악. 근데 이게 위치 추적 바뀌면서 검거 요청. 마치 이게 국정원이 검거해라 이렇게 바뀌었잖아. 국정원이 어떻게 검거해? 아니 여인형 사령관이 바보냐고. 국정원에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검거를 요청하느냐고. 그 다음에 위치 추적이 없다는 거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요청하느냐고. 이것도 이게 누가 가편한 게 아닌가. 완전히 보면 볼수록 의혹투성이다. 제가 10가지 의혹만 제기했는데 실제는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제목만 정리해보면 원본을 이게 버린지, 버렸다면 이게 왜 버렸는지, 박선원은 이게 원본이라 했는데 이 문제. 두 번째, 보좌관이 누군지, 왜 홍장호에 직접 안 쓰고 이게 보좌관한테 굳이 정서시키는지. 어차피 자기 불러줘. 이름 몇 줄 안 되는데 자기만 볼 거 아니야. 근데 보좌관이 누군지, 왜 정식인지. 세 번째는 이 박선원이 최초로 공개한 이유가 뭔지. 박선원이가. 그 다음에 네 번째, 박선원은 현장에서 보좌관이 기록한 원본이라고 했는데 왜 말이 틀린지. 그 다음에 조국하고 박찬대는 없었단 말이야. 보좌관. 홍장호가 추가했단 말이야. 이게 말이 되느냐. 특히 조국 교수가 하는데 이 문제. 그 다음에 그 정청래는 왜 정창래인데 이렇게 정사하고 깨끗하면서 이렇게 정창래라고 저는 게 좀 이해가 안 돼. 그걸 바로 잡지 않고 이 문제. 그 다음에 그 7번째 민주당 5명은 왜 동그라미가 다 쳐져 있고 막 낙서처럼 이렇게 돼 있는지. 이게 깨끗한 정서일 때는 이럴 수가 없거든. 그 다음에 8번째 1조 2조 축차 근거. 이게 축차로 근거할 이유도 없잖아. 그 다음에 이걸 시간도 안 맞고 굳이 이런 계획이 없었다잖아. 굳이 이런 게 있어도 왜 알려주겠냐고. 축차 근거. 말이 안 되잖아. 그 다음에 그 9번째 방첩사 구금. 이건 구금 시설이 없으니까 다 수방사로 돼 있거든. 그 다음에 10번째 근거 요청 위치 추적. 전부 이게 의혹투성이야. 제가 보기에 이거 그냥 위치 추적도 아니야. 그냥 위치 파악 정도로 그 이름을 여인형 이야기하니까 요걸 가지고 아예 그냥 우리 위치 추적에서 근거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몰고 가자. 그 다음에 이 14명을 다 잡아가지고 아예 방첩사 구금시설에 구속 구금한다. 이러면 이게 엄청난 내란 되잖아. 내란. 이렇게 몰고 가자. 이래가 박선원하고 홍장호가 짜고 이렇게 가필한 게 박선원 글씨인가? 홍장호의 글씨인지 필적 감정하자 이거야. 필적 감정. 그 다음에 보좌관하고 불러서 조사하자 이거야. 보좌관이 누군지 밝혀라. 조사하자 이거야. 조사. 이거는 수사. 이거는 홍장호의 보좌관 박선원이 다 이게 구속수사해야 돼. 맞잖아요. 그리고 홍장호하고 그 다음에 보좌관하고 그 다음에 박선원까지 헌법재판소에 정인으로 채택하라. 다시 불러라. 홍장호에는 위정에서 홍장호에는 다시 부르고 그 다음에 보좌관과 박선원도 다시 정인 채택해서 분명히 따져보자. 이거 안 받아주면 저는 헌법재판 인정 안 합니다. 박선원이가 보좌관과 홍장호를 다시 불러라 이거야. 근데 박선원도 부르고 이거 안 받아주면 현재 절대 메모는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말도 안 되는 조작이야. 제가 10대 의혹이지만 말도 안 되는 조작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꼼꼼히 제가 이게 몇 시간을 봤어요. 몇 시간을. 이 메모의 조작 공작을 밝히는 게 이게 우리 핵심입니다. 이러면 이게 만천하에 이재명과 한동훈의 음모가 드러날 겁니다. 만천하에 필적 감정까지 포함해서 현재는 다시 정인 채택을 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